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법원이 공식적으로 마련해둔 빚 구제 제도, 바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재기를 위한 두 가지 길, 그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면 다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이 빚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갚겠는데 정말 출구가 있긴 한 걸까? 하고요. 과연 법적으로 마련된 길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법에 따라서 개인 회생 그리고 개인 파산이라는 두 가지의 공식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개인 회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바로 미래의 소득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지금의 자산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개인 회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이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득의 일부를 정말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빚은 법원에서 그냥 탕감해주는,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위기를 넘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길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총 빚이 50억 원 아래인 소상공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내 집이나 가게처럼 지금 가진 자산을 꼭 지키고 싶은 분들한테 딱 맞는 제도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나갈 돈의 총합이 지금 당장 제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성의 표시 같은 거죠. 법원이 보기에 이 사람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빚 갚으려는 의지가 더 강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뭐랄까 최소한의 약속 같은 겁니다. 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이걸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개인회생을 굴러가게 하는 엔진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제 월급에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내고 그리고 법에서 정해준 최소한의 생활비, 즉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 바로 이 가용소득이 매달 법원에 갚아야 할 돈, 즉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용소득 계산하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내 월급 전체에서요, 세금이랑 생계비를 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우리 4대 보험 있잖아요. 그중에서 건강보험료 말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 세 가지도 전부 뺄 수 있어요. 이것까지 다 빼고 남은 최종 금액, 그게 바로 매달 갚아나가야 할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길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이건 개인 회생이랑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미래 소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자산으로 과거의 빚을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개인 파산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될 때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못 갚은 빚이 남잖아요? 그건 법원이 면책 결정으로 그냥 싹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이 개인 파산은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분들, 그리고 가진 재산보다 빚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법원이 혹시라도 재산을 어디 빼돌렸을까 봐 조사를 정말 샅샅이 합니다. 나랑 배우자는 기본이고요. 무려 8촌 이내 혈족까지 재산을 다 들여다봐요.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이 점은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산 신청하면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법이 그렇게 무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도록 면제재산이라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거든요. 이건 뭐냐면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법으로 딱 보호해주는 재산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지킬 수 있다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보증금 중 일부 그리고 6개월치 생활비예요.
이 생활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파산하더라도 당장 살 곳을 잃거나 굶지 않도록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는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두 제도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법적인 영향이 따라오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게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물론이고 법적인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선택은 이 두 갈래길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미래소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써서 현재 자산이라는 성을 지켜내는 싸움이고요. 반대로 개인 파산은 현재 자산이라는 성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는 대신 빚없는 완전한 자유라는 새로운 땅을 얻는 거죠.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제도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회생은 소득으로 차근차근 갚겠다는 게 목표고 파산은 자산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는 게 목표죠. 바로 이 목표의 차이가 자산을 지킬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회생은 자산을 지킬 수 있지만 파산은 면제재산 빼고는 원칙적으로 다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적인 제한이 정말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개인 파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별표 5개 치고 보셔야 해요. 아까 주택보증금 일부를 지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이 있습니다. 보호받는 그 보증금 액수가 내가 사는 집값의 절반, 딱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좀 비싼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못 지키고 그냥 청산당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꼭 아셔야 하는 상법 조항인데요. 혹시 익명조합이라고 그런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파산 선고를 받는 그 순간 그 조합 계약은 그냥 자동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투자자였던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든 상관없어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상장회사 임원이 되는 게 꿈인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규정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상장회사의 이사 후보가 됐어요. 근데 최근 5년 안에 제가 임원으로 일했던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외부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뭐 임원이 못 된다 이런 결격 사유는 아닌데요. 그래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과연 나에게 맞는 제도는 뭘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최종 선택을 도와드릴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모든 선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무엇인가? 만약 그게 바로 꾸준히 들어올 미래의 소득이라면 개인 회생이 맞는 길일 거고요. 더 이상 소득을 기대하긴 힘들고 지금 가진 현재 자산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면 개인 파산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안정적인 소득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 그럼 회생. 둘째, 소득은 거의 없고 그냥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럼 파산. 그리고 세 번째, 회생할 때는 가용소득 계산할 때 4대 보험료 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산할 때는 내 보증금이 집값의 절반을 넘으면 보호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재기를 위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문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길을 찾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과감히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